그냥 뭐 자유롭게 한다. 잉? 그러니까 아빠 뭐 아니 평소에 아빠 나랑 오랜만에 통화하면 네 전화한 김에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어. 그냥 뭐 해보자.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하다 보면 뭐 자리 잡겠지 뭐. 수영 하고 왔어요? 아, 월, 수, 금이니까 오늘 여긴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하고. 요새 너는 수요일 무슨 밤이잖아. 어? 요새 무슨 영 해요? 내가 지금 중급인데 중급 오, 다 해, 다. 그러니까 뭐 자유형, 평형, 배형 저거 빼놓고 다 한다. 저병 빼놓고 저병. 다 해. 저병은 버터플라이. 고급 가야 알려줘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고급인데 내가 그래서 다음 달에 고급 가려고 왜냐하면 중급에서 석 달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고급 가도 되겠다. 또 가라 했고. 근데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사실은 고급 갈라 했는데 인원이 다 찼더라고. 오, 그때는 내가 조금 늦었는지 그거 모르지만. 그래서 또 이제 그저께 등록하면서 또 이제 고급 가려니까 다 찼대. 그래서 그 고급이 상당히 그 적체가 돼. 안양에 수영 인구가 그렇게 많나 보네요. 그 고급은 더 이상이 없어. 고급하면 끝나.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어 자유수영. 자유수영이라. 자유수영이고 또 무슨 클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클럽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그 자기들끼리 뭐 또 뭐 그 클럽이 돼 갖고 뭐 서로 교류도 하면서 뭐 또 그런 건 막 계속 시간 재놓고 하고 그러겠죠? 그것도 시간 정해야지. 예, 아니 그러니까 막 그 그 뭐냐 막 그 몇 미터 하고 오면은 몇 초 걸리는지 시간 재고 그러겠죠? 그 클럽 같은 거 하면. 아마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 그냥 하는 거 위주로 하는데 그렇지. 지금은 자세 잡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병 빼놓고는 골고루 다 해. 그렇구만. 근데 이제 조금 뭐가 잡혀가는 것 같아. 그동안에 뭐 시키는 대로 해도 자세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 몸을 그래, 쫙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난 그게 안 되던데 잘. 아무리 펴라 해도 내가 때가 돼서 펴져야 돼. 응, 응. 긴장하지 마라 해도 누구 긴장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저절로 긴장이 되는데 때가 되면 이제 긴장을 안 해도 되고 그야말로 릴렉스가 되니까 몸이 뜨고 뜬 상태에서 하니까 속도가 나고 이게 이제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3개월 막 중급반 3개월 했으면은 이제 그 실력이 느는 게 체감이 좀 되겠네요. 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제 좀 이렇게 몸도 적응이 됐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요게 된다 안 된다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야. 그리고 어 체감이 되지 당연히.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보이고 그전에는 안 보이거든. 잘하는 사람은 보이지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음.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한 번 더 예를 들어 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거를 이제 지금은 또 연습하는 거지. 안 그러면 중간에 자꾸 쉬어야 돼. 힘들어 갖고. 내가 아, 제일 중간에. 힘들었던 게 네. 중간에 이게 50m거든. 25m가? 왕복 50m가? 25m인가 보다. 아무튼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호흡 조절이 안 되니까 엄청 엄청 힘들고 막 근데 이제 물 조금 그게 마시고. 물 많이 먹어 물 이제 이제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 그래도 뭐 한두 번 내지 몇 번은 뭐 뜻하지 않게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게 뭐지 이게 평형이잖아 맞나 평형이가 자유형. 자유형. 자 이게 자유형이가 형형은 이거. 그 자유형 그렇지 자유형 내가 평형은 이제 잘한다고 여러 번 칭찬을 들었어. 근데 자유형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팔 이쪽에 나갈 때, 이제 이쪽 고개, 이쪽 머리가 이렇게 붙이고 완전히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굳어갖고,
고개가 안 돌아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각도 이상으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가야 물을 안 먹는데 덜 돌아가니까 그래도 어깨를 붙이라 그러거든. 그 붙이고 내리라 하거든. 그리고 고개를 완전히 돌리라 하거든. 그럼 물을 안 먹어. 근데 이게 굳어갖고 안 붙고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중간하나 이러니까 자꾸 물을 먹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고개 돌리는 연습 내 나름대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나아져. 그러니까 물을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덜 먹지. 아이고 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거는 뭐 배우긴 했지만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조금 어두웠던 시절 같아. 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때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다 잊어버렸고. 어. 나는 그 서핑 하면은 그래, 서핑 요즘 어떠냐? 그 보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팔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수영은 몸을 다 돌려야 그렇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어,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는 수영 영법에 익숙해져 놓으니까 아, 서핑을 할 때 했는데 이거를 고정하고 이것만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 두 개가 그 같을 거 같은데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물을 가르는 방식이. 아, 그래. 아, 빌리 음. 보인다. 빌리 보인다. 음. 빌리 한번 좀 들어보자. 아이고, 아이고, 빌리. 빌리야, 목소리 알아듣겠나? 빌리야, 못 알아듣나? 빌리, 소리 밖으로 나가나? 아, 나와요. 빌리 얼굴 나 한번 보여줘봐. 보이나? 빌리 카메라 됐다. 뭐. 일로 와라. 그, 오고 싶지 않나? 서핑은 저 발차기가 없잖아. 발차기가 팔만 없는데, 하잖아. 근데 그 수영이랑 통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허. 수영도 꾸부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쫙 펴야 그러니까 되지. 수영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서핑도 몸을 이렇게 몸을 빳빳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안 그게, 그러면은 어, 파도도 이렇게 파도가 힘을 어, 균등하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도 이렇고 그 보드도 흔들리고 이런데 이제 그걸 내 몸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야 돼서 그 코어 역할이 굉장히 그거는 맞아. 일맥상통인데 그래, 그래, 이 느낌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어. 그래서 바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막 어깨랑 등이랑 막 다 진짜 막 맞아, 맞아. 나도 뭐, 수영 갔다 오면 그날은 막, 녹초가 된다. 음, 이제 조금 이제 요령도 알고, 이제 뭐 등등 하니까 좀 나았다. 아이고, 뭐, 저기는 뭐, 그날은 녹초가 돼. 맞아요. 근데 어, 수영하면 확실히 체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체력이 늘지, 당연히. 그, 그, 느는데, 이제, 내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제 쭉 한 사람씩 가잖아. 뒤따라가고. 그럼 나는 항상, 이, 뒤쳐져. 자유형 같은 거 할 때. 자유형 할 때. 그 보니까, 내가 이 발동작, 이거 뭐라 그래? 발차기, 아, 킥. 발차기. 이게 이게 약한가 봐.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제 이 발목하고 이걸 막 이렇게 했는데, 허벅지로 하라 하더라고. 허벅지로 네. 이거는 그냥 따라가게. 근데 허벅지 힘이 약한지 너무 힘들어. 중간에 한두 번씩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앞 사람하고 간격은 점점 떨어지고, 또 뒷사람은 벌써 뒷사람은 내 뒤에 바짝 쫓아오고, 빌리야, 빌리야, 이놈 자식, 빌리야, 아빠 몰라? 안 봐? 빌리, 안 본다. 빌리, 빌리야, 빌리야, 이거 안 본지 1년 됐구나. 1년 넘었다. 보고 싶다, 이놈아. 아이고, 요새 그래, 건강이 안 좋다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열 몇 살이고, 걔가? 15살? 곧 13살. 아, 아직 13살이구나. 아이고, 자식, 자식, 자식.
그래. 그래서 결국은 다 시행착오고 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체득하면서 이제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고 물이 저절로 몸에 뜨게 되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막 자꾸 가라앉으니까 더 긴장을 하고 뭐 그런 거잖아. 아무튼 많이 맞아. 배운다. 음, 음, 다행이네요. 음. 근데 다행이네.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있어? 아니, 그 뭐냐, 막,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봐도, 아, 이제 뭐, 실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 그 무슨 뭐, 실력? 긴장에 대한 얘기도 아, 있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얘기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리듬이 없으니까, 잡담을 하는 거죠, 잡담. 음. 아니, 근데 그때 내가 묻는 질문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체를 하는, 방금 나누었던, 뭐, 저, 이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이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시간을 내서 뭐 이런 토크를, 어, 나누는데, 뭐 어떤 생각을 했기에, 왜 너는 이제 아빠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이것을 공유하면서 또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이거 아니야, 결국은. 그 어떤 동기로, what made you to get an idea to have a 아, 그냥, time 딴 during, 사람들도, 일단 딴 사람들이 자기 부모랑 이렇게 컨텐츠 하는 걸 보면서, 뭐 그런 좀, 케이스가 여러 있나? 지난번에 나한테 보내준 그 여자아이하고 아빠하고 하는 그거는 내가 뭐 봤다면 다른 경우도 있나? 다른 그것도 사람들. 있고, 그 백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주로 그, 뭐냐, 막, 세대 차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근데 뭐, 세대 차이 아니면 뭐, 서로 정치적 견해 차이 뭐, 이런 얘기야. 근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치는데, 근데 그, 또, 뭐, 물론 그런 거 자체로도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은 그 다 이렇게 좀 한 맥이 있는 그런 그 뭐냐, 프로페셔널한 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린 다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어,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마음을 다루면서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 단순히 이렇게 뭐 세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에 대해 아빠랑 나랑 접근법이 다르고 또 논의도 접근법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전문 지식적 관점에서도 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빠랑 나랑 막 근황 얘기나 뭐 그런 거는 많이 하지 뭐 그 상담 사례 같은 거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건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음. 그렇게 뭐 얘기할 시간이 잘 없지. 너는 너대로 그러니까 바쁘고 나는 나대로 바쁘고 시간도 잘 안 맞고 서로.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이 수다를 떨면은 일단 근황 얘기는 평소에 할 만큼 했으니까 됐고 음, 이제 좀 더 이렇게 관심사나 이렇게 좀 최근에 있었던 흥미로운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대화적인 팟캐스트들을 내가 보니까 음. 주제가 없을 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 응. 그냥 이렇게 서로 뭐냐,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미주얼, 고주얼 별 얘기 안 할 때가 제일 듣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구독자들한테 또는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로 또, 생각하면은 못하고, 오래 못하고, 물론이지. 그러니까, 그거야 어. 물론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면 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좋았어. 내가 응.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딴 사람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음. 응.
그다음에 이제 아까 너도 말했듯이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아빠하고 너희들 남매, 딸하고 아들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게 이제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첫 번째 너는 너 쪽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어떨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논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뭐 우리끼리는 논의라 그러지만 뭐 논의라 하면 뭐 알아듣겠지. 누나, 논의 같은 경우는 아빠 유튜브 설기문 TV의 간판에 얼굴이 나와 있고 또 얘가 과거 한 벌써 5, 6년 됐는지 모르겠다. 그때 아빠하고 같이 연구소에서 같이 일할 때 강의도 했고 또 상담도 했고 그 시절에 그 유튜브를 여러 개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뭐 나하고 같이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때 올려놓은 유튜브를 뭐 그건 항상 있는 거니까 그때 보나 지금 보나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시몬 선생님은 뭐 요즘 뭐 하세요? 라든지 그다음에 시몬이 그때 타로 강의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타로. 그래서 타로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배우냐 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와. 그럼 미안하지만 어, 시몬 쌤은 따로 독립해서 지금은 안 한다. 이러면 굉장히 서운해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는 이 논의에 대한 어떤 일정한 적긴 하지만 팬이 있어. 팬이 있고 또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을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전혀 안 알려줬고, 다만 내가 이제 한 번씩, 미국에 갈 때, 너하고 같이 지난 작년에도 같이 찍은 거 있지만, 또 아들 이야기, 아들 집에 간다, 아들 만났다, 이런 거를 이제, 소식의 형태로 사진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 뭐, 잠깐씩 언급하는 그걸로 인해서, 뭐 아들에 대해서, 뭐, 미국에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지만, 논의처럼 구체적인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지. 다만 이제, 우리 아들도 이런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뭐 가끔씩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더군다나 너는 컴퓨터 전공인데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관심도 있어 하니까 또 이런 걸 통해서 어,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물론 가족이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한 조직에 속해서 뭐 이건 아니지만 각자 자기 삶을 살면서 이 분야에 공통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 물론 이것도 작은 비즈니스긴 하지만 일반적인 무슨 사업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어, 너하고 나하고 뭐 수다를 떨건 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든 간에 이 자체는 또 뭐 의미가 미닝풀하다. 나도 이런 생각은 들어. 아, 진짜 그 뭐냐 막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런 보통 뭐 다른 이런 장사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장사기는 한데 어, 좀 그 다른 개념의 장사잖아. 좀 다르지. 돈이 좀 오가고 하니까 다르지. 장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장사 맞는 비즈니스가 맞는데 좀 일반적인 장사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지. 맞아요. 어, 근데 또 이게 그 뭐냐 코칭이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물론 아니 생각해 보면은 테드 제임스는 예, 아빠 세대의 사람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뭐 토니 로빈스, 테드 제임스 이 사람들이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정작 요즘 세대 코치들 보면은 다 자기가 첫 봤다란 말이에요. 음, 가문 내에서.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케이스가 조금 더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1세대 코치인 이 세계에서
야는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았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음, 금수저가 된 거죠. 그렇지, 이쪽 그렇지. 계열에서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테드 제임스 주니어, 아니, 테드 제임스의 아들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테드 제임스였다. 아니, 뭐, 토니 그, 로빈스 그렇지, 자식들도 이거 그렇지, 하는지는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하고 있어. 토, 토니, 토니 라빈슨 아들도 독립해서 하고 있잖아. 음, 음.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 보니까 모습도 비슷하지만 덩치는 아버지보다 좀 작더라마는 엄마가 작은지 몰라도 그 막 제스처라든지 말하는 뭐 이게 톤이 뭐 똑같아 아버지하고 리틀 토니 라빈스 리틀 라빈스지. 근데 어쨌든 아버지한테 쭉 배운 거니까 뭐 그 친구도 어쨌든 뭐 잘하긴데 퍼스트 네임은 내 모르겠다. 무슨 라빈스겠지. 근데,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어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테드 제임스 아들도 보면은 이제 그 테드 제임스의 그 맥을 이은 거잖아요. 그렇지. 테드 제임스 물론 뭐 아들도 따로 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완전 그 최면 이렇게 그 일변도인데, 어, 그러니까 최면 외길인데, 어, 이제 또 딴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델을 그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면 나도 최면가가 됐어야 됐는데, 음, 이제 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뜬금없이 불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약간 불교 코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러면 또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거를 이어받았는데 동시에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그렇지, 이런 그 그렇지, 그렇지, 세대 그렇지. 사업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오케이, I agree. 우리 집안 자체가 이제 원효대사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뼈 속에, 피 속에, DNA 속에 불교적인 그거는 강하게, 흐른다고 나는 생각해. 흐르는데, 비록 나도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단 말이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한때는 목사가 되려는 생각도 해봤고 선교사가 되려는 생각도 해봤고 신학교를 가려는 생각도 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는 독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려고 했고 또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 나이에서 쉽지 않을 정도의 뭐 그렇게 살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음, 나이 먹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바뀌어갖고 그랬지만 근데 그때 당시로는 내가 불교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이제 내가 배우고 내 걸로 삼았으니까 불교를 아주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는 뭐 일단 아시는 분 다 알지만은 유일신이고 또 그 외에는 다 이제 뭐 사탄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안 좋은 걸로 보다 보니까 이 불교가 늘 찝찝했었어 사실은. 절에 가도 찝찝하고.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어, 불교적 유산인데 종교를 떠나서라도 하나의 문화유산에도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불교를 지원할 때는 하나의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불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난 아니라고 봐. 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교 문화를 정부 차원에서는 존중하고 지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기독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걸 아예 미신시하거나 열등한 걸로 보거나 또는 기독교적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뭐를 섬기는 거니까 굉장히 터부시한 거는 사실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향냄새 맡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찝찝하단 말이야. 그 절에 가서 뭐 탱화라 그러나? 그런 장식, 무늬, 칼라 이런 거 보면은 다 미신처럼 느껴지고 그 찝찝했던 그런 세월들이 오래됐지. 그게 지금도 무의식에 좀은 남아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살면서 인생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마음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 NLP 공부하면서 체면 공부하면서 이게 불교적으로 많이 기울더라 이 말이야. 기울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
뭐 몰입해갖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너한테 넘어가갖고 전혀 뜻밖의 너는 어릴 때 그 캐톨릭 영체도 받긴 했지만 전혀 뜻밖의 지금은 거의 제가 불자가 돼갖고 거의 뭐 머리만 안 깎았지 이 스님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내한테 있던 그 부분이 너한테 어느 부분에서 완성이 됐나 이 생각을 해. 이 생각을 근데 하면서 내가 음, 궁금한 건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치. 어.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의 그걸 이은 거겠구나. 그러니까 어. 할머니의 무당의 아빠가 최명가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2대가 아니고 3대에 걸친 거네요. 할머니가 무당이라 하면 또 사람들이 뭐 하겠는데 사실 무당 거의 무당과였지. 실제로 무당으로서 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엄마는 안 했지. 실제 내면적으로는 거의 무당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제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그 아빠의 아버지나 아빠의 아, 할아버지가 아, 이런 마음 쪽에 뭐를 했었나 아니면은 뭐 할머니의 부모님이 마음을 했었나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너 근데 이제 알 수도 없네요 뭐. 그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옛날에 뭐 거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 형제 쪽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로는 둘째 차남이었단 말이야. 차남이고 위에 형님이 있었고 그 형님 우리한테는 큰 집이고 큰아버지 아니야.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당연히 결혼도 일찍 하고 하셨는데 자식을 못 놓은 거야.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후손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제 손주를 기다리는 게 간절했을 텐데 결국은 자식 계속 못 놓고 하면서 그러던 차에 아빠의 누나가 먼저 태어났고 이제 딸이지 손녀지 누나가 먼저 태어났고 4년 후에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첫 손자를 얻은 거야. 내 생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그때는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장남한테서 얻지 못했던 손주를 차남역에서 4년 간격으로 동시에 손녀와 손자를 동시에 얻었고 또 남아 선호 사상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제 어쨌든 그때는 첫 손자였으니까 대단했을 거로 생각돼.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이제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마지막 아니 부분적인 모습은 기억나.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빈다 그러잖아. 옛날에 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천도교. 떠놓고 뭐 천도교 떠나서라도 민간에서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무사히 잘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 또는 뭐 우리 아들이 뭐 먼 길 떠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에 손을 좀 삼신 할머니 손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정한수 떠놓고 빈다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가 정한수는 아니고 우리가 살던 마을에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샘물이 있었어 샘물 늘 비가 와도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그 물 떠서 우리가 먹고 그랬는데 그 샘물에 촛불 켜놓고 막 빌었어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마 아들이라서 그렇겠지 이제 손자 그 할머니 이 정성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게 뭐 정말 그 정성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런 어떤 옛날 분들은 그게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게 꼭 뭐 불심이라고 생각은 난 안 해. 다만 종교를 떠나서라도 뭔가 절대적인 그 삼신 할머니지. 민간신앙이잖아. 어, 그런 것은 누구나 당시에 있었다고 봐줘요. 그게 뭐 오늘 우리에게 뭐 연결됐다고는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극정성 비는 그 마음의 어떤 핵심 그런 거는 뭐 있었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고모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누나지 그분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아들 셋이거든 그 아들 셋 중에 이제 둘째가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고모부가 내 어릴 때 기억에 고모의 남편이지. 고모부가 내 어릴 때 기억에 굿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박수무당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 살던 우리 그 할아버지 집에 그 마당이 넓은데 거기서 수시로 북치고 뭐 굿 같은 거 누구 아프면은 막 그런 거 해갖고 뭐 명태인가 뭐 그런 걸 뭐 집어 던지고 뭐 칼로 뭐자 하는 그런 장면 봤던 기억나고 우리 고모부가 북치면서 일종의 고수지 그러면서 막 그런 걸 굿하는 그런 걸 내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고모부 같은 경우는 피가 다르잖아. 우리 피가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는 다르지만 고모하고 또 그런 게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외갓집으로 가도 우리 너희 할머니가 아주 어릴 때 다 부모님을 다 잃었어. 그러니까 거의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너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작은 집, 작은 집. 그러니까 나한테는 작은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밑에 동생 되는 할아버지를 이제 그 집에 이제 의탁해갖고 그 집에서 거도와 준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그 집이 그냥 우리 외갓집이라고 부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냥 뭐 동생이다 우리 할아버지 동생이다 이 개념 없이 그냥 당연히 우리 외갓집이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외삼촌이 다 그렇게 불렀다. 외삼촌이라고 불러. 실제는 외오촌인데 그냥 외삼촌 부르면서 다 그렇게 지냈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철들면서 아 이게 친외가가 아니고 우리 엄마의 작은 집이구나 뭐 이런 걸 나중에 알긴 했지만 뭐 그래도 뭐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왜냐면 그 집에 십남매가 있어서 십남매. 그 당시는 다 그런 집이 많았지만 십남매에 이제 그 더부살이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마음고생도 많았고 몸고생도 많았어.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한으로 돼 있더라고. 한으로 돼 있고. 내가 딱 한 번, 너희 할머니한테 최면을 딱 한 번 했어. 나 그거 나중에 참 후회가 돼. 왜 내가 그때 좀 더 자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는데 왜 안 했을까? 딱 한 번 했는데 할머니가 최면이 참 잘 되더라고. 근데 그 어떤 장면이 딱 나오는데, 어릴 때 할머니 작은 집에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 그 내용 중에 참 겨울에 이 도랑에 가서 빨래하는 빨래를 갖고 가서 찬 그 얼음물을 깨고 그 물로 빨래하는 그러면서 손 시리고 발 시려서 막 떠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때만 해도 내가 최면 초창기였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라. 그러니까 그게 뭔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막 춥대. 막 춥고 뭐그 어린 나이이고 빨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니까 이제 작은 집에 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 허드렛 일,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던 그게 막 한으로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 내가 어떻게. 엄마를 데리고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한 번으로 그냥 더 이상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게 참 두고두고 아쉬워. 아, 그때 그걸 갖고 좀 더 깊이 파고들고, 뭐 했으면 좋았는데 싶은데, 그때는 내가 실력이 아직 그거밖에 안 돼갖고, 더 깊이 파고들 만한 실력이 안 됐던 것 같아,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런 적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예, 그 우리, 뭐,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 버려서 뭐 더 모르고 내가 태어나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모르고 이제 엄마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마음의 고생, 마음의 한 이런 것들이 또 예민한 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병으로 됐고 그게 결국은 무병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은 하지. 그게 이제 너희들한테까지 너희도 뭐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본 게 마지막이잖아. 그리고 미국 가느라고 이제 뭐 그랬지만, 그때 너 중학교 때구나. 너 중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뭐 뚜렷하게 뭐 어떤 DNA가 그런 쪽으로 있었는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만 직접적으로는 너희 할머니, 이 엄마가 이런 그런 그 무속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했다. 그건 틀림없어. 왜냐하면 어느 날 밖에 누가 온다 나가보라 라고 하는데 뭐 뜬금없이 밖에 누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게 내가 아마 내 생각에 고등학교 때라. 그때 이제 무병을 앓고 있을 때야. 어, 어떻게 하냐고. 무병 내지 신병이지. 그냥 나가봐라는 거야. 나가보니까 정말 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이렇게 만지면, 그 사람이, 괜찮아져. 그걸 내가 이제 몇 번 이제 보면서, 아, 뭐 신통한 능력이 있나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했고, 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엄마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도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근데 그렇게 아프면서 교회 발을 끊었고,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으로, 기독교 영향으로 다 미신으로 생각했다고, 사실은. 미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신기하고, 저걸,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신으로 생각하고 밀어내는, 뭐, 이런 그런 시간을 거쳤어. 근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그런, 뭐, 능력이라 할까, 그건 일반 사람과 다른 그런 건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게 어쨌든 우리 내 피 속으로 또 너희들 피 속으로 뭐 연결되지 않겠나. 이래 보면 이제 뭐 가업이라는 게 그렇게 뭐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지. 참 이렇게 여러모로 따지고 봤을 때 이 특이한 경 케이스란 말이죠. 아, 근데 뭐 그 따지고 따지고 보면 보면 이제, 안 어, 특이한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뭐 근데 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특이하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가업을 물려받는다. 이제 그 회사 경영하는 그런 집에 그 아들이 또 회사 물려받고 뭐 또 재벌 같은 경우도 물려받고 이런 건 흔하잖아. 많이 보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일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고 요즘은 많이 생겼지만, 예? 요즘은 많이 생겼지만 내가 처음에 최면 공부하고 NLP 공부할 때는 뭐 내가 선구자란 말 하기는 뭐 어렵지만 거의 난 그렇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최면 처음에 공부하고 또 배워서 가르치고 할 때는 한 분 있었어, 한 분. 최면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분이 그분 지금 자꾸 하셨는데 한 분 있었고 우리하고 같은 또래에 이제 뭐 몇 년 조금 앞서설 수 있어 최면 쪽에는. 근데 그분들은 어 두 분 다 의사인데 의사 중심으로 최면을 교육하고 했기 때문에 나처럼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지만 그렇대 그 다 포함해도 그게 다였어. 그게 그게 1990년대잖아. 1990년대 후반이지 후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쨌든 나는 그 교육학 심리학을 한 교수 출신이니까 가르치는 이런 쪽에 굉장히 열정이 많단 말이야. 또 제자 양성하는 이런 데 열정이 많고. 그래서 내가 제자 양성을 많이 했고, 강의를 많이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퍼져가 그렇고 또 그 후에 또, 신진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또 등장하고 등등 하면서 지금은 이 최면도 그렇고 NLP도 그렇고 인구가 많이 늘은 건 사실이야. NLP도 사실은 그 이게 뭐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떠도는 이야기로는 해외에서 자격증을 받은 내가 1호다. NLP. NLP 해외에서 자격증을 받은 이고 최면도 마찬가지. 최면도 미국 같은 이런 자격증 그런 곳에서 자격증 받은 내가 1호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최면도 NLP도 양쪽을 자격증 그때 국제공인 자격증이라고 불렀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국제공인 자격증을 두 개를 같이 갖고 시작한 사람 내가 처음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선구자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아까 그 사람들 이제 다른 아빠보다 최면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은 이제 의학적으로 했고. 근데 아빠가 또 말하기를 아빠는 이제 그 원래 교수고 이러니까 좀 어, 학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 불교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절 다니면서 열심히 기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을 비는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이제 불교를 철학으로 공부하는 철학자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동국대에서 불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빠도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특히 학자니까 최면
학문으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음, 음, 음. 근데 물론 그것도 하기는 했지만은, 물론 아빠가, 나는, 나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 답을 하면 나는 임상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참 어,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별점 어, 같은 거죠, 그것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병원으로 말하면 클리니션이고, 그 피지션. 실제로, 수술을 하고, 실제로 매서 칼을 들고, 청진기 뭐 듣고, 그러니까, 프랙티셔너지, 프랙티셔너. 클리닉에서 프랙티셔너.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아니고, 나는 이제 교수를 하면서도 이론을 뭐 파고드는 이것도 물론 있지. 왜냐하면 이론의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론으로 파고드는 이건 못지않게 더 강한 호기심과, 더 큰 호기심과 내 관심사는 임상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기여를 할 것인가. 이론이 아무리 거창해도 이론은 이론이야. 그게 현실적으로 먹혀서 어플라이 돼서 실제로 그 사람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안 가면 나는 이거는 이론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학자니까 당연히 이론 공부를 하지. 근데 그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어떤 기법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돼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바뀌는지 그게 나는 더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그쪽으로 좀 더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 임상 연구를 많이 한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임상도 필요하지, 사실은. 교수로서. 그래서 이제 제자를 기를 때 이론 강의를 해갖고 이론적으로 무장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장돼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데 그걸 해결 못 해주면 반쪽밖에 안 되지. 실제로 심리 상담 교수들이 심리 상담 교수들이 상담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론으로 학위를 받고 또 이제 과학적 연구를 한다고 통계 내고 등등 하지만 그거하고 실제로 임상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하고는 또 별개거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내가 이론 공부도 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것은 임상적이고 그래서 강의를 많이 했고 상담을 많이 했던 거야. 음. 나도 그러나 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론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틈틈이 이론 공부도 했지만, 오케이, 그래, 너 이야기해봐. 이제 나도 이제 주로 임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는 불교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로 오기 전까지 되게 여러 가지 이론들하고 학파? 그리고 학파. 뭐라 해야 되나? 메서덜로지? 어, 메서덜로지를 다양하게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이제 아빠 말을 들으면서 특히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요즘에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 그, 이렇게 스톡돼 있는 패턴을 내가 자주 목격하는 게, 임상을 하고 싶은데, 스탑. 스톡. 오케이, 스톡돼 있는, 그치. 임상을 묶여있고 하고 싶은데, 정체돼 있는, 어, 임상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론이 모자란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론만 공부하자니까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약간 그 두 개가 상충하면서 대들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그렇고, 이론만 하니까 임상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론이 실감이 안 나. 네, 네. 이론이 그러니까 실감이 안 아는 건 나고, 많은데, 이론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 머리를 오는데, 가슴에 와야 되거든? 그래야 열정이 생겨. 음, 에너지가 생겨. 근데 머리로 오는 거는 열정이 그렇게 안 나와. 머리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실전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쌓여야 된다 이거지. 그건 다행히 나는 이제 상담 공부를 어쨌든 상담 전공으로 상담 공부를 석사 박사에서 했고 그걸로 또 박사학위도 하고 교수를 또 했지만 나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됐던 거는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임상가였다고, 한편으로. 네, 네. 내가 이제 그분을 닮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몇 년 동안 학교 수업 시간과 관계없이, 학교 수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주 금요일 밤에 무조건 모였어. 문화생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뭐 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월급하고도 관계없고 그냥 그냥 시간을 내 갖고 무조건 금요일 밤에는 두세 시간 같이 모여서 임상 실습을 하는 거야. 상담에 대한.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단 상담 실습을 우리끼리 계속 했다고. 근데 그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름하고 겨울 방학이 되면은 1박 2일로 이제 조금 그 대구에서 했으니까 대구 근처에 조금 교회로 나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또 이제 그런 걸 하고 그거를 몇 년간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거를 또 수업 시간에 배우더라도 이론적으로만 하고 뭐 실제로 경험이 없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는 거야. 그게 나는 내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도 알지만, 지도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고, 그분이 참 감사하게 우리 제자들한테 베풀고 가신 것이지. 그거 뭐 강사료 안 받고, 뭐 회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근데 우리는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모임을, 그걸 우리가 금요 모임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상담 역사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상담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에 내가 그 역사를 정리해 갖고 대한민국 집단 상담의 역사 해 갖고 내가 원고를 써서 책에 한 챕터로 들어가 있어. 지금도 그 집단 상담의 뭐 실踐가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내가 써놓은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오늘 집단 상담 안 하는 데가 없어. 오늘날 안 하는 데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집단 상담이 이 시작됐던 하나의 무브먼트였다, 그게. 물론 다른 또 무브먼트가 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지방에서 그것도, 근데 거기서 임상 실습과 임상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집단 상담이니까 되게 1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모여갖고 둘러 앉아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본다는 그게 엄청나게 큰 공부지. 그럴 때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이제 치료란 말을 쓰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기법을 쓰고 한 이거를 생생하게 보고 배우고 또 우리도 이제 실습을 하고 또 나도 당해보고 그 경험이 너는 이런 걸 오늘 처음 들을 거야. 이런 근데 나도 경험이 내가 그 후에 최면을 어, 공부하고 NLP를 공부할 때 엄청나게 힘이 됐고 또 그것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파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 너도 아니 뭐, 나도 그 이제 나는 물론 아빠의 커리어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은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딱 받으려고 하는데 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100명을 100명을 상담을 하고 그렇지. 제대로 그 돈을 받기 시작해보자 이래갖고 그렇지. 근데 그것만큼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게 아, 없었던 것 같아. 그럼. 근데 그럼. 요즘 세대들은 이제 요즘 세대의 이 일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돈 안 받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너무 큰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뭐 뭐를 해야 경제적 돼. 안 돼. 그 뭐를 해야 경제적 돼. 그건 맞는데 아니, 뭐를 해야 돼. 왜냐면 임 어떤 회사를 가거나 의사가 되더라도 그 수익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인턴 기간이 있다고. 어? 인턴 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 계기로 삼아서 100명을 나는 무조건 하겠다. 뭐 108배 하듯이 100명을 무조건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 내가 실력이 되고 내 경험이 돼 갖고 나중에 돈을 받아도 당당하고 또 돈을 맞아요, 맞아요. 받는 그 것에 대한 하나도 당당한 그게 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늘 조마조마해. 안 되면 어떡하나. 나도 스스로도 불안해갖고 강하게 대시를 못하고 또 그 돈 받을 때 내가 이거 돈 받는 게 좀 미안하고 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너가 지금 말 잘했어. 새로 근데 시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근데 또 더 일찍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막 대학생 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 아니겠다 내가 대학생 이럴 때에 가끔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올 때 이제 아빠가 이거는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거에서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니, 이미 내가 아빠한테 받은 게 몇 번이고, 그리고 어차피, 솔직하게 말하면 내일도 아니고, 망쳐도, 망쳐도 내일이 아니고 아빠 일이니까. 그냥 완전 밑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것들이었는데, 특히 막 이제 그 한인 2세들, 아, 잠깐만, 한국말, 이 얘기는 지금, 잠깐만, 이 얘기는 미국에서 같이 살 때 이야기다. 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미국 사람이지. 미국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아빠가 이거는, 나한테 왔을 때, 잠깐만, 나한테 왔다 이 말이지. 나한테 상담 예, 받으려고. 내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내가 미국에 와 있다는 거를 어쨌든 알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외국인이 나한테 상담 받으러 왔을 때 미국 사람이 이거 너가 한번 해봐라 라고 너한테 리퍼 했다 이 말 아니야. 근데 나 그때 그건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캐주얼하게, 뭐 하죠, 뭐. 왜냐, 나 진짜 그때는 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안 돼. 잠깐만. 근데 내가 왜, 아니, 너 말 맞다. 이력도 없고, 뭐 전문가도 아닌데 왜 너한테 해보라고 리퍼 했을까? 그렇게 리퍼 할 때는 무슨 뭐 생각으로 리퍼 했을까? 내 생각에 1번, 이게 온 계기가, 어, 깊은, 막, 뭐, 테라퓨틱 이게 아니고, 좀 캐주얼하게, I wanna see my past life, 뭐, 그냥 이런 거. 그 전생을 그냥 그런, 보고 싶다. 전생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해서 망하면 아빠가 하면 되고, 다시.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소통 영어니까 믿는 내가 더 뒷, 편할 테니까. 믿는 뒷배가 있었다. 그 말이네. 그러니까 그런 캐주얼한 인터레스트가 있었고, 오케이. 아니면은 이제, 근데 이 말이 좀 더 설명되려면 백그라운드 얘기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일반, 이제 어차피 이건 이제 시청자들이 본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뭐, 너 대학생이라 그랬거든, 그때. 그러면 뭐, 일반 대학생일 텐데, 어떻게 이걸 맡기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되게 대답해. 그것도 내가 일반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이, 어, 그래서 내가 맡겼구나. 내가 일반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아빠한테 받은 세션 수가 몇 개예요. 그리고 그 또,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나는 이제, 모르니까 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최면 감수성이 또 워낙에 높기 때문에, 어. 이제 내가 나를 인듀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자, 자, 나는 또 자, 자, 나로 자, 자. 인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출발이 그게 아닌 게 아니고, 그거는 뒤에 나올려야 될 일이고. 너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너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아, 아빠의 다, 실험, 다. 그러니까, 아빠의 실험 대상이 돼갖고, 어? 많은 체면과 전생 체험 이런 거를 아빠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생긴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누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그때 일개 대학생이 아니고 한국에 그거 뭐냐, 휴학해서 나가서 ABH 어. 그걸 아까 밑에서 받았었어요. 뭐를 받아? ABH 그거 서티를. 아, 진짜? 그건 기억이 어, 어, 없다. 그러니까 아, 아빠는 기억이 진짜? 없겠죠. 아빠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왜냐면 아니, 강의를 엄마가, 해도, 어, 그때 엄마가 나보고 니 여기 그냥 밖에만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아빠 강의 들어라. 아, 이래가지고 그걸 나. 최명 어, 수업 들었구나. 근데 나는 어. 그건 기억이 전혀 없고, 어쨌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한테 최면의 피험자가 돼갖고, 실험 대상자가 돼갖고, 많이 경험하면서 너 나름대로 이제 도움도 받았고, 변화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낀 거야. 응.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내가 알기로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 상담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음. 너가 받았던 그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감각이 있고 또 NLP도 내가 좀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생이 아니고 이미 어릴 때부터 체면에 대한 그런 걸 경험했고 NLP에 대한 이론도 배웠고 등등등 한 그게 있으니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쟤너하고 이제 벌써 감각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내너 좀 맞아요. 도와줄까? 그러니까 괜찮다면은 고등학생 때는 아니고,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너 터치가 없었고,
대학생 같아, 그래. 그 얘기 나도 네, 기억나. 대학교 때 그래서, 휴학하고 나서 어, 그때부터 뭔가 이너 터치가 딱 아, 생겼죠. 그래? 네. 그래? 나는 1, 2학년 때 벌써 그런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 모르겠다. 1, 어쨌든, 2학년, 그러니까, 1, 2학년 때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내 생각에 이제 그 아무래도 사람이 그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나도 맨날 엄마 아빠 따라서 출근하면서 강의실에 있는 아빠를 보고 상담실에 들어가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이게 그 뭐냐, 상담을 하는 오케이. 사업장의 그 삶의 그러면 현장이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휴학한 후겠다. 그지? 복학한 음, 후겠다.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하는 애 보면 이제 너 눈에 보이는 거야. 일반 사람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 그리고 제가 또, 내가 쟤를 내가 최면 한번 해주면 도움 될 텐데 너 한번 해볼래? 하겠다 하면 최면을 하고 전생도 하고 하니까 도움이 됐잖아. 그리고 그런 또 그, 경험을 쌓은 거지. 맞아. 그거랑 또 그, 지금 또 말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전화 받는 거. 상담소로에서 전화 받는 거. 아,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전화가 그 오니까 전화 받는 게 진짜 힘든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담에 있어서 제일 도움되는 게 그 전화 받는 것 같아요. 상담 이, 문의 내지 상담 신청 전화. 이거는 내가 그때는 엄마를 정말 원망했는데, 이건 진짜 엄마를 고마워해야 되는 게, 왜 어떤 면에서 원망했다고? 나보고 왜 이걸 시키나 이거네? 나보고 이런 거 왜 시키냐 이거고, 그 상담하는 것, 진짜 통화 하나 하고 나면 막 진이 다 빠지거든요. 맞아, 맞아. 왜냐면 막, 왜 전화했는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고, 또 이제 이게 그 좋은 임프레션을 남겨야 그렇지. 되잖아요. 어, 근데 막 내담자 대부분이 이렇게 뭐 잘 모르고 전화를 하는 그렇지. 거니까. 모르고 물론 알고 전화하지. 전화하는 사람도 어,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전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전화하냐 이런 거 들어봐야 되고, 또 문제가 뭐 어떤 건지 뭐. 근데 실제로 가끔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음.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뭐 남을 고쳐주세요 이러면, 남을 어떻게 고쳐? 그 사람이 오고 싶어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데 우리 아들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런 거 부모님 어떻게 해? 이런데 할 우리 수가 부모님 없잖아요. 상담 좀 해주세요. 응, 우리 응, 응.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그 상당히 전화를 하면서 이거를 케이스가, 그러니까 받는 순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걸 아니, 매번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근데 약간 그 바다에 나가서 이걸 안 해보면 서핑을 할 수가 없듯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인테이크를 할 수가 없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지금 나도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걸 나도 알겠는데, 전혀 그거는 생각지도 안 했어, 오늘. 왜냐면 아빠는 안에 있으니까 이건 엄마랑 내가 아는 이야기고. 어. 아니,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내 강의장에서 강의를 같이 들었다는 이것도 내가 전혀 기억이 없어. 아니면은 그 아빠 그거 녹화하고 편집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그거, 그 다른 맞아, 도와주는 맞아. 형이 없을 때는 다 내가 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응, 그리고 우리 유튜브도 초기에는 다 이제 너가 했잖아. 응,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녹화만 해주면은 너가 다 편집하고 썸네일 달고 올리고 초기에는 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데 기여를 많이 맞아요. 했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곱씹어 보니까 내가 괜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은 것 맞다. 같은 그러니까 게. 너 이런 스토리를 좀 더 기억을 살려서 응,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소시적에 이런 경험을 쌓아놓으라고. 맞아, 맞아, 맞아. 단순하게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건 제자들한테도 얘기해 줄 만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새롭다. 새롭고 새로운 발견이다. 응, 너도 새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난다. 그지?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군복무, 대체복무, 컴퓨터 전공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대체복무를 3년 하고 이제 다행히 예, 미국 회사에 취직이 돼 갖고 회사 다니고 등등등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많이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데가 많았단 말이야. 특히 출퇴근하는 길에 열차 타고 출퇴근 할 그때 수시로 힘들어가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그 이야기 해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그 보기 겨웠던 건데, 이제, 아니, 근데 내가 요즘에 많이 느낀 건데,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삶의 굴곡이 되게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런데 가면은, 아니, 어떻게 나이도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하는데, 이제 나는 외부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인생의 굴곡이 많이 없는데, 어. 이제 나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게 너무 괴롭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너무 괴롭고 이러니까 내가 출퇴근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막 와, 그 출퇴근 막 1시간 반 넘게 걸리고 이러니까 막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것도 이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돌이켜보면 보기가 겨웠던 건데 뭐 회사 가까이 살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변두리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변두리에 살면은 그 집값이 싼데 그 대신 그만큼 통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또 통근을 하니까 통근하기 싫다. 그럼 이사를 가라. 그럼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뭘 해도 불만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아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다른 회사를 가라. 그건 능력이 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막 인생이 괴롭지? 난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나는 그러니까, 근데 또 보면 딴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잘 살아요. 딴 사람들은 통근을 엄청 즐겁게 해.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내 회사 그 동료가 나랑 같은 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똑같이 나랑 샌프란시스코 출근을 한 다음에 같은 사무실로 가고 퇴근도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은 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내가 저 사람은 왜 안 힘들어하지?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심.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아, 저렇게 생기가 많지? 이랬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대학교 농구 선수 출신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자는 아, 몸이 좋아서 아, 그렇구나. 그 미국에다. 예, 저 백이는 자는 힘이 안 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합리화를 어,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쪼잔한 소인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는 아, 왜 안 힘들어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얼마나 도망치면서 살았는지,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다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때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때 아빠한테 우울증 상담받고 그런 다음에 논이한테 코칭 받아보라 아, 근데 그래갖고 자, 이제 그건 다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가 수시로 나한테 텍스트가 온 거야. 문자가 온 거야. 아빠, 나 지금 힘들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숨을 잘 못 쉴 것 같아. 심장이 막 두근거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오면은 내가 이제 말하자면 원격 치료를 했잖아. 음, 원격 치료를 해갖고, 잠시 후에 내가 조치를 했으니까 괜찮은지 어떤지 결과를 알려달라 하면 참 꼭 5분 내지 10분 뒤에 아빠 이제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 해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보면은 좀 그 일단 샌프란시스코 동네가 약간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다운타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좀 막 그 빈부격차랑 막 마약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죽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사람들이 철로에 뛰어드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 근데 한국처럼 스크린 도어 설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 하나 뛰어들면 그냥 갈려갖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도 뭐 스크린 도어는 지하철에나 있지, 도시에. 일반 열차는 뭐 없잖아, 어차피.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일상다반사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음. 막 길거리에서 막 뽕 맞고 막 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
그막길 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안 익숙하잖아요. 근데 막 길가 바닥에 막 주사기 버려져 있고, 음. 막 여기저기서 막 총소리 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숭한데다가 이제 그 막 뭐냐 막 그 이제 난 워낙 최면 감수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빙의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딱 그 아빠가 그 원격 빙의 그런 걸로 해갖고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최면 감수성은 여전히 있고 그 이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뭐 민감한 편이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내면의 심지가 강한가 안 강한가, 내면의 심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어. 심지가 없을 때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근데 그런 경우에 딱 그 에너지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딱 원격으로 해버리면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너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너가 힘들 때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럼 아빠는 그걸 갖고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에너지, 일종의 에너지 치료죠. 원격 에너지 치료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효과를 봤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해야지. 효과를 어떻게 봤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아빠, 아니 근데 이건 막 그 뭐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빠 나 뭐 어릴 때 뭐 막 팔 삐거나 막 그런 거 할 때도 아빠 이런 거 그 기공 치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 피지컬 물리적 부상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 부상이 있는 것 같은 때에 이렇게 아빠한테 딱 막 메스껍다거나 막 그런 거 딱 근데 딱 얘기하고 나면 아빠가 문자를 안 보면 모르겠지만 문자 보고 잠시만 기다려봐 이러면은 좀 이따 뭔가 소화가 다시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함으로써 그 경험이 이 분야라 그럴까, 이 원리나 방법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음. 온몸으로 그죠? 너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피 내담 그 경험, 상담을 받아봐야지. 예, 내담자가 돼. 그렇지. 본인이 힘들 때 아빠한테 그런 걸 받으니까 내가 힘든 게 떨어져 나가고 좋아지더라, 달라지더라는 걸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체화가 되니까 이제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고 자신감으로 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너가 100명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그 임상 경험을 계속 쌓으니까 나중에는 당당하게 돈을 받아도 나는 이건 사기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여하는 그런 능력자인데 당연히 나는 이런 대가를 받아야 좀 더 소신 있게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나도 우리 설 박사님처럼 또는 우리 이제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 우리는 이제 빌리라고 부르는데 뭐 빌리쌤. 빌리 쌤이지 뭐. 논의는 네. 시몬 쌤이고 빌리 설이니까 빌리 쌤 또는 설 주니어 뭐 anyway.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나도 나중에 좀 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난 배워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런 과정을 겪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갑자기 뭐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거 중요한 거다. 그지?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된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진짜 나도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되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더 나눠봅시다. 너도 소감 한마디 하셔야지. 빌리 아이, 쌤. 나도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막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더 뭔가 깊은 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렇게 좀 약간 스폰테니어스한? 그러니까 뭔가 딱 터지는 즉, 이런 톡톡 즉, 즉, 터지는, 어, 즉흥적으로 그냥 즉흥적인,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이런 또 나는 순간적으로 불자니까 또 이제 하면서 마음 챙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좀,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막 용건 없이 오랫동안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치, 없지, 없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또 더 친하고 톡톡 얘기 많이 하나 보죠. 아무리 부자지간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속 깊은 이야기까지 참 길게 할 실제로 잘 없죠. 맞아요. 그 또 그런 막 뭐 차원에서, 만날 때나 하지. 그 또 만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씻어야 그렇지, 되고 자야 그렇지. 되고 이러니까. 응.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시다. 바이.